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힌 뒤 말뿐이 아님을 증명하듯 보수정부에서 활약한 인사들을 등용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최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해운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용주의 용인술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보여주기식 인사단행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며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보수, 수구, 진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통 보수인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사례와 일반적이고 간단한 개념 정리를 통해 보수, 진보, 수구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정통 보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수란 현재의 체제와 가치를 인정한 상태에서 느리지만 안정적인 변화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반면 진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구조를 바꾸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분단과 전쟁을 거치며 정치인들에 의해 이러한 정치 철학적인 의미가 변질되었고 보수는 반공, 진보는 빨갱이, 공산당이라는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단순한 개념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안보와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정통 보수, 사회 공동체를 위한 어떠한 변화조차 일체 거부하며 사적인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수구 보수, 그리고 급진적인 정책 및 구조적 변화를 통해 사회를 바꾸려는 진보의 구분이 한국에는 혼재되어 버렸습니다. 이 틈을 타 반공을 앞세운 수구 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구석구석에서 보수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며 한국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수구보수와 정통보수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원균과 이순신이라는 예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당시 본인의 역량보다 훨씬 높은 관직에 앉아 태업과 방만을 일삼으며 술자리를 즐기던 수구보수 원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상대하는 것이 무서워 도망치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판옥선 70여 척을 끌고 가던 것도 모자라 자기 수하의 군인들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적의 머리를 베는 수급을 통해 자기 치적을 쌓고자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조선인들의 머리를 베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을 내치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뒤 7천량 해전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된 싸움도 못하고 내빼다가 대패하며 1597년 정유재란이라는 임진왜란보다 더 참혹한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고자 자신을 희생했던 정통보수였습니다. 실례로 병사들을 권위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 그 자체로 존중함으로써 애국심과 충성심에 고취된 병사들은 두려움 없이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또 한편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끊임없이 고뇌한 끝에 거북선이라는 희대의 철갑선을 고안해내는 혁신을 이루었고 이를 토대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의 경우 조선의 국가체계와 군 지휘 구조는 유지한 채 기존에 없던 해법을 제시하는 놀라운 혁신을 이뤄낸 셈입니다. 그런데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현 한국의 진영 논리로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원균은 수구 세력임에도 보수라 칭했을 것이고 도리어 이순신 장군은 정통 보수임에도 진보라 하였을 것입니다. 원균이 그 당시 기득권이기에 무조건 수구로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념을 가졌다면 또한 뉴라이트적 왜곡된 세계관에 빠지지 않았다면 제가 어떠한 정치적 역사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는지 쉽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는 기업, 경제, 사회, 국방 등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등장하면 환호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지만 한국 정치에 이를 적용하는 순간 곧바로 진보 혹은 좌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 당시 거북선을 만들어내고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이순신 장군의 혁신은 정통 보수의 전형적인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진보 또는 좌파라는 생각을 할까요?
다시 말씀드려 왜 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역사 속의 이순신 장군은 위대한 위인이고 정통보수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순간 관점이 변하는 것일까요? 이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체제를 부정하거나 구조를 뒤엎으려는 진보 또는 좌파 정치인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혁신적인 정책과 인사를 단행하는 정통보수입니다. 진보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데 방점이 찍히기에 변화의 폭도 크고 속도도 빠릅니다. 반면 정통보수의 혁신은 행정을 바꾸고 사회 작동 방식을 고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점진적 변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닌 국가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정통보수적 혁신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 있어 깐깐하게 일해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정치적 결이 다를지언정 나라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중대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혈세가 눈먼 돈처럼 되어 펑펑 막 쓰여지지 않고 혁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알차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 정신이 정통보수의 인사 철학인 것입니다. 또한 계속 국힘에서 비판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경우 포퓰리즘 운운하지만 이는 결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자영업자 연쇄 파산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 숨통을 틔우는 것 역시 진보가 아닌 보수적 관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나라가 어려울 때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풀었던 경주 최부잣집을 두고 어느 누구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무너지며 국가도 무너진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보수적 개입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 또는 좌파가 아닌 정통보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수, 수구, 진보의 차이를 오랫동안 잘못 인지해온 탓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오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례로 보수 논객들이 민주당을 진보, 좌파 정당이라고 규정하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역시 정통보수적 관점의 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독재 정권의 불법적 행태를 단죄하고 법치위에 사회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으며 수구 기득권을 타파하는 사회 대개혁을 실천함으로써 정통보수의 틀을 세웠습니다. 결국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대통령 이재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통보수 정당이 민주당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통보수적 행보를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명확한 시각이 생겨 수구 세력인 국민의힘이 약화되고 민주당이 정통보수 관점을 토대로 중도와 진보를 포괄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국민은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이념적 정쟁으로 인해 가로막혔던 국가과제인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강대국으로서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은 길인가 생각해보면 정통보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